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강원연구원의 정윤입니다. 네, 저는 오늘 그 토지이용 규제라는 측면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여러 규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이제 환경규제와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내용은 그 토지이용 규제의 이제 개념과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도적 현황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 중에 환경 분야에 있어서의 강원도 토지이용 규제가 어떤 현황인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점과 개선 방향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이 토지이용 규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신 분일 것 같아서 어느 정도까지도 어떤 그 청중을 대상으로 강의를 발표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앞쪽에는 일단 토지이용 규제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토지이용 규제는 기본적으로 국토가 이제 토지가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 이용에 있어서 그 소유와 그다음에 이용에 대한 자율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이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지역이라든지 지구, 구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토지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토지라는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용을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외부 효과, 예를 들자면 뭐 투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환경 오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통제하고, 그다음에 그 밀도에 대해서 적정하게 관리를 하고, 그래서 국토의 이제 친환경적인 보존이나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토지이용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토지이용 규제는 그 인허가라든지 아니면 토지이용 계획, 그리고 용도지역지구제, 뭐 허용 용도, 건폐율, 용적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용과 용도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이 다이어그램이 이제 그 토지 이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다이어그램을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보시면 요 가운데 그 사분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도시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도시지역 안에서는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녹지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작은 도시나 이제 강원도에는 없지만 실제로 이제 서울이나 이렇게 이제 큰 도시의 경우에는 그 도시 지역, 도시 구역을 둘러싸고 개발 제한 구역을 둬서 무분별한 스프롤을 막고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저희가 생각하는 그 외곽 지역 부분에 농림 지역이라든지 환경 보전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관리 지역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이 각각의 용도 지역 지구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각의 개별법들, 그러니까 이 토지의 성격에 맞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 개괄적인 내용을 정의를 하고 있지만 각각의 위도별로 해당 그 필지의 특성에 맞는 개별법들에 의해서 용도나 이용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우리가 2006년, 5년, 6년 이후로 이제 규제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토지 이용 규제에 대해서도 중복돼 있거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에서 이제 그 매년 우리나라의 지역 지구가 전체 몇 개이고 이런 지역 지구들이 중복 지정돼 있는 건 없는지, 또는 새롭게 지정할 건 없는지, 뭐 폐지할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2021년 현재 지금 지역지구 지정 현황이 우리나라에 전체 311개가 있습니다. 이 311개는 법률에 의해서 지정되는 것들이 234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정되는 것들이 39개, 그리고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이제 지정되는 것들이 37개 해서 다양한 용도 지역 지구들이 법률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토지에 대한 이용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그 각 개별 부처마다 그 지역 지구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그 지역 지구를 가지고 있는 곳이 환경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다른 부처에서는 성격 때문에 그럴 것 같긴 한데요. 다른 부처에서 보시면 대략 10개 내외의 이제 그 지역 지구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의 경우에는 44개의 지역지구를 활용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에 산림청도 15개의 지역지구를 통해서 이제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 강원도와 관련이 높은 부처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지구를 가지고 토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보시면 이제 2006년 이후에 국토교통부가 이제 토지용 규제에 관해서는 대부분 관할을 하면서 여기를 그 토지용 규제를 단순화하고 투명화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이제 매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래서 2016년, 18년에 걸쳐서 어떤 용도지역 지구를 대폭 정리를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복돼 있거나 이제 거의 사문화된 용도지역 지구들을 많이 폐기하면서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제가 이게 그 자료집에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게 다시 넣었는데요. 이게 이제 토지용 규제 관련한 그 지역지구 수의 이제 지정 현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대부분 앞쪽에 있는 그 지자체들, 녹색 그래프에서 앞쪽에 있는 지자체들은 그 대부분 광역시입니다. 그래서 광역시의 경우에는 지역지구가 대략 한 80개 내외의 수준으로 이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면적이 넓고 다양한 토지용 형태를 갖고 있는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이런 광역도의 경우에는 지역지구의 지정 개수가 많은 편입니다. 보시면 전북이 이제 195개로 가장 많고요. 이제 강원도도 123개로 이제 적지 않은 편인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역지구라고 하면 다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개발과 지원을 위한 지역지구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데요. 저희가 그 이번에도 특자도 하면서 특별자치도 하면서 이제 규제와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 농업진흥지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진흥지구는 농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규제가 아니라 진흥법이거든요. 해당 산업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진흥법인데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공장을 입지시키려고 한다거나 또는 어떤 관광시설을 입지시키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규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규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세 가지 분류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개발 지원, 계획 관리, 보전 보호 처음에는 이제 2000년, 2020년 전에 2018년 정도까지는 이런 그 부분에 의해서 용도지역 지구를 많이 분석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렇게 분류해서 사용하지는 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입장에서는 그럼 어떤 형태의 지역지구가 많은지를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 앞에서 전북이 195개라고 해서 규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전북의 경우에는 그 성격별로 구분을 해보면 전북의 경우에는 환경 규제보다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개발과 지원, 여기가 이제 전북인데요. 전북이 195개이지만 개발과 지원에 관한 규제가 훨씬 더 많은 편입니다. 이게 토지 이용 규제라고 하는 것들이 꼭 어떤 걸 못하게만 하는 건 아니고 진흥시키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강원도의 경우에는 이 진흥하고자 하는 이 빨간 라인들은 굉장히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보전과 보호를 위한 토지 이용 규제는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그 앞에 초록색 그래프에서는 전반적인 그냥 개수만 남아 있지만 요 옆에서 그 성격을 좀 꼼꼼히 따져보면 결국은 이제 강원도의 경우에는 그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는 입지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보전과 보호와 관련된 이용 규제가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강원도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규제 측면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제 환경 분야에 어떤 토지 이용 규제가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이제 규제와 토지 이용 규제와 관련된 얘기를 해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배경에는 저희가 헌법에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목에 의하면 지금 이렇게 조금 잘 안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는 그 국토를 균형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강원도가 다른 지역과 균일하게 또는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될 의무가 국가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제 강원도 규제 현황을 이제 계속 모니터링 해왔고
네, 그래서 2015년도에 저희 연구원에 이제 유종현 박사님께서 강원도의 규제 현황과 규제 지도라는 연구를 통해서 처음 이 규제와 관련된 연구를 좀 종합적으로 수행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2020년에는 그 15년도에 연구했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저랑 유종현 박사님 함께 그 2015년 이후에 이제 우리가 토지이용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를 연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제가 그 특별자치도를 맞이하면서 그 규제지도를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표지를 가져오긴 했지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말에 저희가 규제지도 집을 지금 제작 중에 있고 6월 말에 이런 형태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용도지역 지구도를 제가 이제 그 대략 한 상위 12개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면적으로 볼 때 많이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 지구를 한번 쭉 리스트업을 해봤는데요. 보시면 이 빨간 부분들이 해당되는 그 용도지역 지구들인데요. 보시면 가축사육제한구역 요 맨 앞쪽에 있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이랑 그다음에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요 두 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강원도에 굉장히 많이 규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지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임업용 산지, 공익용 산지와 같은 경우도 강원도에 굉장히 많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잘 안 보이시지만 이 5번째가 군사 관련된 용도지역 지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 아시다시피 백두대간 관련해서도 이제 강원도 지역에 가장 많이 지정이 되어 있고 수변구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강원도에 많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이용 규제 내용을 이렇게 전반적인 지도로 언뜻만 봐도 이제 강원도가 이러한 그 환경과 관련된 규제가 굉장히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좀 한눈에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규제들을 한번 중첩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중첩은 LH 연구원의 이제 이상수 박사님이 초기에는 한번 해주셨는데요. 이때 강원도가 이제 이 지도에서 지날수록 이 중첩이 많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제랑 속초 사이 여기 건금상 쪽인 것 같은데요. 이쪽이 구중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시 쪽이 구중, 그러니까 9개의 토지용 규제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9개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앞서서도 설명드린 바처럼 이제 보전이나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다른 용도 지역 지구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서 현재 이 분석에서는 구중중첩까지가 제일 많은 걸로 되어 있지만 강원도 입장에서 정말 규제다 싶은 것들에 대한 중첩은 이번에 분석해 보니까 대략 6중중첩 정도가 지정된 곳들이 이제 환경 규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한 곳이고 아마 보시는 지역은 대부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속초, 인제, 강릉 이런 쪽에 이제 그 중첩된 용도로 토지이용 규제가 많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중복 규제가 심한 곳들은 사실은 국립공원 구역들입니다. 그래서 설악산, 오대산, 뭐 태백산 이런 쪽을 중심으로 대부분은 중첩 규제가 이제 심한 편이고요. 여기에 이제 국립공원과 관련된 행위 규제가 들어가면서 또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구역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규제가 중복적으로 이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규제가 중복이 되어 있다고 할 때 각각의 규제가 그 필요로 하는 그 규제 내용이 있느냐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이제 환경 관련된 토지이용 규제가 대략 그 312개 중에 이제 보전 보호를 맥락으로 지정된 게 153개라고 하면 이 중에 이제 강원도에 저희가 그 오래 전까지는 4대 규제라고 해서 군사, 산림, 환경, 농업 해가지고 4대 규제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고요. 그래서 이 4가지 분야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린 그 2020년 연구에서 진행을 했었고 오늘 발표에서는 제가 이 중에 산림 분야와 환경 분야에 대한 얘기를 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산림 규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앞서서 산림과 관계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희가 지도에 한번 중첩해서 넣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전산지가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라든지 실질적으로 중보전산지는 이제 올해 2023년 연구에서는 뺐는데요. 규제가 별로 규제라고 보기 어려워서 백두대간 보호구역이나 초지 사방지, 산지전용 제한지역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한번 매핑을 해봤는데 이 매핑을 하고 보니
이게 이제 전체 면적인데요. 강원도가 산림규제 면적을 총 다 더하면 강원도 전체 면적의 대략 90.2% 정도가 산림규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시 면적의 25배, 이제 경기도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데요. 보시면 그 강원도 안에서도 조금 시군별로 편차가 있는데요. 인제군 같은 경우가 여기 산림규제 면적을 다 더하면 행정구역 면적보다 더 큰 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자신들의 그 행정구역 면적보다 산지규제 면적이 더 많은 지역이 강릉, 태백, 속초, 인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산림규제가 많이 차지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규제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여기 옆쪽에 정리해 있는 것처럼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도법에 의한 공장 설립 제한 지역, 그다음에 생태경관 보전 지역이나 야생동물식물 보호구역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중첩해서 확인을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 강원도의 그 환경규제, 환경 분야 규제와 관련해서는 대략 행정면적의 20% 정도가 환경규제 면적에 해당하고 가장 많은 그 면적을 지정된 곳은 영월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월군이 아마 그 생태경관 보전 지역이나 뭐 이런 지역 때문에 좀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영월, 원주, 정선, 평창, 인제 순으로 환경 규제가 많이 지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그 용도지역 지구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그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지역지구 제도를 택하고 있는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토지가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 이용을 공익용 목적에 또는 공익을 해치지 않는 차원에서의 그 토지 이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의 이제 존익 시스템 형식을 갖고 와서 지정을 해서 쓰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각각의 지역지구 제도를 그 개별 관할 부처나 기관별로 각각 관리하다 보니까 어떤 해당 필지에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그게 한꺼번에 되지 않고 중첩돼 있는 기관마다 그것들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첩의 문제는 만약에 유사 목적일 경우에는 행정 절차를 처리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분야별로 실질적으로 이제 자연환경을 이용하고 보전하는 것 또는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 이런 거를 위해서 지역지구가 이런 목적으로 해서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법률에서 각각의 필요한 용도 지역지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얼마나 중첩적으로 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또 이것들에 대한 행위 제한이 얼마나 센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의 경우에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가 이제 많은데 그럼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보시면 강원도의 그 많은 토지이용 규제, 중첩 규제를 위해서 강원도는 경쟁력이 취약해지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그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의 기회가 상실되거나 경제활동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거를 대변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개별 공시지가, 그러니까 결국은 땅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 경제적인 지표에서 전국의 최하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대략 평균 지가가 평당 49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데 강원도는 8,000원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굉장히 그 지가의 뭐 여러 가지 다른 원인도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의 경쟁력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그 도시용지랑 규제용지의 면적을 좀 비교를 해보면 도시용지 그 비율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전체의 그 행정구역 면적 중에 도시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주거라든지 상업이라든지 뭐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의 비율이 서울이 대략 40% 정도에 해당하는데 강원도는 1.4%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면적 비율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그 전국을 똑같은 잣대로 자연환경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 경우에는 강원도는 계속해서 이러한 그 가용지 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 따른 여건을 좀 반영한 기준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토지 이용 규제를 어떻게 하면 이제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들인데요.
이것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환경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기반으로 해서 이용자 중심으로 좀 토지용 계획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계획의 전략성과 규제의 유연성을 좀 확보해서 앞서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전국이 똑같은 잣대로 그 규제 지역을 정할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맞춰서 조금 유연한 기준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토관리의 통합성을 좀 높여야 하고 지방정부의 자율과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런 방향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몇 가지 그 과제를 좀 제시한 바가 있는데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첩 규제가 굉장히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환경 분야에서는 유사한 목적으로 중첩돼 있는 그 토지용 구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례를 보시면 국계법상에서 생태계 보존지구라는 명칭으로 된 지역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존법에서는 생태경관 보전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보면 근거 법률은 다르고 소관부처는 다르지만 지정의 목적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의 지구가 따로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좋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용도지역 지구를 끊임없이 이제 계속 발굴해 나가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국토연구원과 경기연구원에서 이제 수행한 연구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기법을 사용을 해서 이제 중첩 분석, 그러니까 중첩적인 토지용 규제의 문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지도만 겹쳐서 중첩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앞서 보여드렸던 그 200개의 그 토지용 규제들을 실질적인 규제 내용을 가지고 어떤 것들이 중복되는지를 이렇게 이제 계층 군집화 분석을 해보니까 대략 유형이 구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어떤 용도지역 지구들은 유사한 목적과 유사한 내용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해야 된다든지 그런 논리를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시범 연구 단계로 경기도를 대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원도 쪽에서도 충분히 진행을 하면 오히려 강원도는 그 환경과 관련된 그 지역 지구가 많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어떤 개선 방안을 도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쪽으로 계속적으로 연구를 좀 진행하면서 지역에서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굉장히 좀 지역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산림 분야의 예를 들자면 산림 분야 안에서는 민북 지역 내의 산지에 그 산지를 전용하기 위해선 생태적 산지 전용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북 지역 안에서 산지를 쓰고자 할 때 지켜야 되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표고 제한, 원형 존치율, 수림대 존치 뭐 이런 세 가지 항목에 있어서 있는데 이게 굉장히 다른 그 산지보다 굉장히 강하게 잡혀 있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민북 지역 안에 구성군에서 이제 어떤 그 통일전망대 관광단지를 조성하려고 할 때 이 기준에 접촉돼서 전혀 활용할 수가 없는 그 토지를 활용할 수 없는 그런 그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표고 제한을 다른 법률과 유사하게 표고가 뭐 어느 이하인 경우, 고성의 경우에는 바닷가 바로 옆이기 때문에 전체 표고가 높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표고가 100m 미만인 경우에는 이런 기준을 제외한다든지 또는 원형 존치율 같은 경우는 토속 채취 기준을 좀 적용해서 완화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산지관리법상에 이제 수림대 존치하는 것들은 관광지나 골프장을 조성할 때는 10m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기에도 민북산지에도 그런 것들을 좀 적용해달라는지 하는 이런 이제 아주 세세한 어떤 개별법 안에서도 토지이용 규제의 내용을 강원도 특성에 맞춰서 기준을 좀 완화해달라는 내용을 저희가 끊임없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강원도의 그 토지 이용 규제와 현황과 그다음에 얼마나 중복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강원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